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100을 회복하면서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오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요. 실적 내용, 일단은 쇼크로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SK하이닉스나 여타반도체주는 오히려 오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관한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네, 매출액은 74조 원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초반 정도로 이야기됐었는데 6조 원이 안 나올 것이다 말은 이미 있었고 각 그 증권사마다 조금 더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 리포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마사지가 꽤 많이 됐다고 보이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번에 그 HBM3E 관련된 12단 양산 관련해서 출하를 예상하고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당장 계약이 크게 터지거나 이렇게 엔비디아 쪽이 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재고 자산으로 이렇게 재고로 좀 잡은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재고 자산 평가가 좀 쌓이면서 이제 아마 이 부분들이 조금은 영업이익을 까먹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지 않는가 생각 들고요. 그다음 고객별로 평가나 출하 진행 중이라고 좀 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AMD나 이쪽에 대한 출하는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 물량이 당초에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물량보다는 지금 좀 출하가 늦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재고 인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마 영업이익을 조금은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지수가 빠지진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분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좀 불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닌텐도2 관련된 파운드리 수주를 받은 것이 좀 필두로 인해서 파운드리 쪽에 좀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테슬라의 도조 관련된 파운드리 물량을 받느냐가 조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물량을 받게 된다면 조금 의미 있는 파운드리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파운드리의 적자 부분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관건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 이번에 주요 인사가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단 이주가 되고 일시드램 쪽에 수율이 잡히면서 뭔가 올라온다는 걸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통과가 된다면 아마 HBM4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 가능성에 대해서 하반기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표 나온 건 보여드렸고요. 그 전에 증권사 전망 자료 보여드렸던 거는요. 왜냐하면 저희가 6조 원대까지 나왔는데 되게 낮게 보는 쪽이 있어서 어제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메리츠가 4조 6천억을 얘기해서 너무 낮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수치가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부장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어디가 더 매력적이냐 이렇게 여쭙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장은 하이닉스는 다시 30만 원대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분기 단위로 9조 원대 정도 예상이 되고 3분기는 조금 더 올라가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9조 원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관건은 이제 4분기에 하이닉스가 좀 주춤할 수 있다는 관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3분기까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HBM 관련된 부분을 트고 간다면 최근에 조정 이후에 30만 원대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고 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을 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모멘텀이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빠지기가 좀 어렵다는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사주까지 하는 입장에서 크게 빠지긴 좀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도조 수주권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뭔가 체결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준다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관련된 내용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는 두 종목 비교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진출 기대감의 NHN하고요. 수주의 힘, 전력기기 쪽 산일전기 두 종목입니다. 먼저 NHN부터 보면요. 결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잖아요. 그걸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NHN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역시 뭐 NHN이 이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NHN KCP라든지 NHN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까지 그러고요. 최근에 결제적으로 본다면 갤럭시와 머니터리나 다날 뭐 이런 종목들도 꽤 주가들이 꽤 그렇죠. 올라왔죠. 뭐 전반적으로 지역 화폐와 좀 달리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들이 이제 있는 분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날이 이제 많이 올랐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NHN 같은 경우도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는 있는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에도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부분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2분기에 결제 부분만 놓고 보면은 NHN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3천억 대 정도 올라오면서 전년비 4.9% 성장을 끌어 보이고 기술 부분 매출액도 한 1,060억 원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전년비 8.6% 정도의 양호한 실적을 성장세를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KCP의 견조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제 부분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NHN과 별도로 NHN KCP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건 네. 뭐 코인이나 다른 것을 빼고라도 NHN KCP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17,000원대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인을 제외하고라도 NHN KCP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NHN 자체로 본다면 KCP의 견조한 성장이 결제 부분을 이끌고 있다 보이고 공공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도 호조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NHN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결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쪽까지 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천억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240억 대 정도가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비 14% 이상의 이제 감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매출도 하회하고 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 대비 15%나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 쪽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성장이 기대되지만 커머스 쪽에 구조조정이 나오면서 기타 부분의 감소가 20% 정도의 감소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탑라인의 성장을 제어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다키스트 데이지나 어비스티아 사전 마케팅 때문에 마케팅비가 또 증가하면서 굉장히 감익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구조적인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작도 지금 8월에서 9월 정도로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뭐 다키스트 데이즈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매출 기회가 이번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비스티아 같은 경우도 8월 하순 출시가 기대되지만 실질적으로 서브컬처 RPG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전체 부분의 어떤 성장률을 움직일 만한 매출이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NHN 자체만 놓고 본다면 결제 시장의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비중을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2, 3년 전에 있었던 메타버스와 NFT 열풍에 좀 비할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세상이 메타버스로 완전히 다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또 그렇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그때 열기나 주가 상승이 대단했거든요. 보긴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산일전기인데요. 전력기기 쪽은 최근에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전체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네. 예, 다시 좀 주목을 할 때인가요? 역시 지금 오늘도 효성중공업 관련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기도 네.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HD 현대일렉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급박하게 올라왔습니다. HD 현대일렉만 놓고 보면은 주가가 30만 원 아래로 깨졌다가 거의 주가가 50만 원 가까이 V자로 바로 땡겨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글로벌 피어와 비슷한 밸류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보면은 방산 같은 경우가 글로벌 방산 기업들보다 훨씬 국내 방산 기업이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압기, 전력기기 이쪽이 상당히 지금은 아주 오버밸류 된 건 아니고 글로벌 피어 정도 수준의 급반등이 좀 나왔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성장성을 봤을 때 북미 시장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2분기 관련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440억까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비 약 80% 가까운 영업이익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의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아직 본격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되고 나면 볼륨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더욱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마진 지상 변압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일부 원자재 소싱 다변화나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 효과도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5월달 보면은 수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주와 실적이 동반 상승 구간을 보이는데 25년 5월의 수출 금액은 전년비 81%나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산일전기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배전 변압기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일전기의 미국향 비중은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미국의 전력망 투자 본격화된 시점에서 최대 수혜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 수주금은 한 1,690억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간 가이던스 5,200억을 33% 이미 달성을 했었고 수주 잔고가 거의 4,600억에 달합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실적 기준 내년 PER이 16배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변압기가 20배 중반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밸류가. 그렇기 때문에 16배 정도 수준이면 산일전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머닝전략 종목 이야기 오늘 NHN과 산일전기 비교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